EC가 높아지면 물의 흡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의 흡수량이 줄어드니까 식물이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는 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비료를 투입하는 양이 생산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맥시멈 이펙트 최고의 효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다 하는 거죠. 비료가 진하면 진할수록 생육은 불량해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육을 가면 상추를 빨리 키우려면 왜 해야 돼요? 이러면 비료 많이 줘야 돼요. 이러거든요. 그건 안 그렇죠. 물 많이 줘야 되죠. 상추에 한 7, 8%가 물이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야 빨리 크죠. 오이도 빨리 크죠. 근데 빨리 키우는 게 좋냐? 아니죠. 요거는 꽤 오래 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저희 홍천 쪽인데 저희 자재를 쓰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통 비료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흙을 한 포대 비료 포대로 한 포대 떠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구해가지고 6월 27일이요. 얘는 물만 주고 우리 그 비료 100배 주고 300배를 줬어요. 물을 준 것은 나무가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300배 준 데는 나무가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액비 같은 경우는 1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물을 주면 제일 좋다. 그러면 300배를 해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짜죠. 그 다음에 물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게 없겠죠. 이 상토 안에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토양 분석을 맡겨봤어요. 맡겨봤더니 pH가 4점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pH를 교정을 안 하면 농사가 어렵다. 그렇게 대리점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pH였어요. 그 다음에 비료 공급이 충분해야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높은 EC로 그러니까 비료물을 준 거고요. 얘는 아주 낮은 밍밍한 비료를 줘서 키운 모종이에요. 내가 만약에 농가면 얘를 가져갈까요? 얘를 가져갈까요? 100% 얘를 가져가죠. 단단하게 컸죠. 요거는 제가 양구에서 육묘장 컨설팅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그 회장님은 농고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관찰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한 6, 7명 나머지 회원분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하는 척 하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잘 안 큰다. 그 맹물을 주면 식물이 너무 많이 큰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료를 줘서 키워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때가 그 모내기철이었어요. 모내기철이었는데 모내기철에 당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아침에 와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 당번이 아닌 사람이 그 중간에 참을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수박 모종이 확 시들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당번은 멀리 있고 그래 급해가 자기가 물을 줬대요. 기분 좋게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모든 모종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줬냐? 내가 줬다. 내가 뭐 시들기를 줬는데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양액 라인이 있었고 물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해필 잡은 게 물 라인을 잡은 거죠. 물을 쫙 줘버렸으니까 그 안에 트레이 안에서 확 커버린 거죠. 만약에 그분이 양액 라인을 들고 쫙 줬다 그러면 모종이 아주 짱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말에 이제 수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맹물을 줘야 되지만 늦게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비료를 이용해서 눌러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박을 심을 때는 반드시 포기 간주를 할 때 EC를 2에서 2.5 정도로 해가지고 진하게 해서 그렇게 포기 간주를 하는 거죠. 덜 크라고. 포기 간주 시 비료의 농도를 높여야 강한 세포를 만듭니다. 물 흡수량이 많으면 연약한 세포가 되죠. 그러면 첫 수확 후에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이나 바이러스에 약하고요. 잎이 크고 얇으면서 고토결핍이 오는 거죠. 만약에 심을 때 맹물 비슷한 거를 주면 대부분 농가들은 비료를 낮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죠.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공으로 가다가 낮춥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료를 강하게 줘요. 그
근데 비료를 약하게 줘가지고 맹물을 비슷하게 주면 날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얘가 심고 난 다음에 한 열흘간 해가 안 났다. 안 그러면 뭐 비가 많이 왔다 이래 되면 식물이 다 이번처럼 커버리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는 공급 이시가 높으면 얘는 물을 요만큼만 땡겨요. 그 다음에 공급 이시가 낮으면 이만큼의 물을 땡깁니다. 내가 이제 포기 간주를 할 때 주는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추 심을 때 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오이나 호박이나 안 그러면 수박을 심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맹물을 주면 물을 이만큼이나 땡겨요. 여기 빨간 부분이 물을 땡기는 양이죠. 뭐 박이라든가 아니 박가류들은 뭐 온도만 맞으면 하루 저녁에 뭐 10cm는 못 키웁니까? 20cm는 못 키웁니까? 근데 우리가 모종을 수박을 이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본처럼 단단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까도 봤지만 비료물이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물 흡수가 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짱짱하게 크는 거고, 이번은 비료보다는 물 위주로 해서 물을 과량으로 해서 키운 거죠. 그러면 정식 후 봄밭에서도 동일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가급적 억제를 해서 뿌리 쪽으로 힘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량을 줄일 게 아니라 물을 주되 물을 먹기 어려운 짠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가 우리가 많이 줄 때는 상주 지역에 10월 달에 정식을 할 때는 많이 줄 때는 이 씨가 4, 심한 사람은 6까지 줍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요거는 정식할 때 어떻게 하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를 먹을 거냐, 안 그러면 소맥을 먹을 거냐, 안 그러면 폭탄주를 먹을 거냐, 안 그러면 꼬랑주를 먹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든지 총론은 어렵습니다. 총론은 어렵고 제가 농가들한테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드는 거는 뭐냐 그러면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도 된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기가 안 얇아져요.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기가 얇아져요. 그때 했던 행동들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ECPH를 설명을 드렸어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돌려보고 두 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분들, 그 다음에 상주 지역의 영농단체에서 토양 분석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몇 년치 토양 분석표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쭉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비토 분석이라는 데하고 이제 제가 뭐 의뢰를 주는 건 아닌데 비토 분석이 많이 싸게 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비토 분석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 많이 쌉니다. 그러면 혹시 토양을 보내실 분들이 있으면 한택의 농톡스 추천으로 드렸다 그러면 어떤 거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분석을 합니다. 이것만 해주면 저한테도 데이터가 오고 농가한테도 데이터가 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몇 년치를 축적을 해놓고 농사를 지으면 실수를 안 해요. 특등 1등은 못하겠지만 2등 3등은 꾸준히 하실 수 있거든요. 보고 농사를 지니까. 알고 덤비는 사람을 어떻게 배척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토양의 EC, pH 진짜 중요합니다. 그 EC보다도 pH가 많이 중요합니다. EC 얘기는 염류 장애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EC가 높아졌을 때, 그 다음에 EC가 염류 장애가 왜 오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두시고 제 전화번호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 주시면 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근이었습니다.